Yeah, somebody hit me. I'm wearing glasses. The glasses broken, also I'm bleeding. 사과로 왔습니다. 사과로. 끊어보세요. 끊고 얘기 좀 하고 통화를 해. 네, 창피한 일입니다. 또 화가 나는 일이죠. 경북 예천군 의회 의원들이 이른바 해외 연수를 가서 가이드를 폭행하고 또 접대부 있는 술집에 데려다 달라고 했답니다. 정익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사건이 일어난 곳이 캐나다 토론토 지역이고요. 연말에 기초의회 의원들이 해외 연수를 갔습니다. 간 건 좋은데 가이드를 누가 왜 폭행을 한 겁니까? 일단은 12월 20일부터 7박 10일까지 그러니까 연말까지 예천군 의회에서 연수를 갔다가 간 걸로 나와 있는데요. 네. 그런데 그 부의장이 폭행을 갖다가 했는데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그 피해자인 그 가이드 말에 의하면은 그 의장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술 취해서 뒷자리에 앉아 있던 부의장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버스 안에서 얼굴을 갖다 가격을 갖다 했는데 그 가이드가 저처럼 안경을 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안경이 끼어진 상태에서 얼굴을 가격했으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알이 빠지고 안경테가 휘어질 정도로 아주 강하게 맞았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 유리알이 깨져가지고 눈에 잘못 들어가거나 그러면 실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때린 사람이 박종철 부의장이고 아까 뭐 말씀하신 대로 안경 깨지고 안경 알이 빠지고 태가 휘어지고 이마가 찢어졌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뭐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이드는 제미 교포, 미국 시민권자인데 미국에 건너간 지 한 20년쯤 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 버스 운전사는 현지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버스 운전사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가이드 이마에서 피가 철철철 나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그래서 경찰에다가 신고를 해서 경찰이 달려오고 뭐 앰뷸런스까지 오느니 마느니 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시 피해자의 신고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I need the police, please. Have you called already? No. Do you need Yeah. Somebody called for me. No ambulance. no ambulance? What is your No, name? but the blood is coming too much. 지금 앰뷸런스를 보내겠다고 하니까 앰뷸런스 필요 없다고 했고 옆에서 보던 버스 기사는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있으니까 앰뷸런스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상황이 심각하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피해자가 직접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제가 들었는데 새로운 증언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왜 때렸느냐 이 부분인데요. 지금 가해자인 박종철 부의장이 얘기를 한 거는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강의들한테 항의를 했고 말다툼이 벌어졌는데 이제 그만하자라고 손사래를 치다가 그 손에 부딪혀서 긁혔다. 뭐 이런 정도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피해자는 이 부분이 지금 뻔뻔한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손사래를 이렇게 치다가 우연히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갖다 했는데 그런데 피해자 이야기에 의하면 한 번 우연히 맞은 게 아니고 여러 차례 가격을 갖다 당했고 심지어 방어하기 위해서 손을 잡다가 피해자의 인대가 늘어날 정도로 됐다. 그런데 그 가이드가 제가 봤을 땐 억울할 수 있는 게 가이드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최소화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갖다가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 이게 토론토 아닙니까? 캐나다법인데 이제 캐나다는 일정 부분은 프랑스적인 법을 갖다가 받고, 근데 토론토는 온타리오니까 영미법을 받는데 이런 경우에 영미법적으로 어설트 앤 배터리라고 해가지고 우리로 치면 폭행 상해 이렇게 되는데 안경 낀 상태에서 쳤고 거기에다가 상해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구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그러니까 제1의 갈 수, 문제가 굉장히 커질 뻔했는데 이 가이드 입장에서는 한 명이면 모르겠어요. 저 박종철 부의장 둘만 있었을 때면은 그냥 법대로 했을지 모르겠는데 그 14명이 갔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일정이 깨질까 봐 아 괜찮다 이렇게 넘어갔는데 오늘
그 인터뷰한 내용을 갖다 보니까 박종철 부의장이 거짓말했을 뿐만 아니고 전혀 여태까지 사과를 갖다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과도 안 했고. 인격적으로 모멸적인 언사까지 했다. 심지어 이제 합의서를 갖다가 써주니까 합의서를 주머니에 넣자마자 나도 한 대 때려라, 나도 돈 벌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화가 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이 어이가 없는 게 접대부가 있는 술집에 데려다 달라. 뭐 그래서 농담이냐라고 까지 했는데 농담 아니다. 데려다 달라라고 얘기했고 여기는 캐나다 그런 데 없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접대부를 불러달라. 뭐 이렇게까지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한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다른 의원이었던 것 같아요. 박종철 그 부의장이 아니고. 그래서 보도를 불러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가이드 입장에서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도라고 하면 뭐 기자를 불러달라는 이야기냐 그렇게까지 모면하려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 영어로 하면 콜거를 불러달라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네네. 아주 부적절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것 말고도 보면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호텔에서 뭐 술을 많이 마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호텔 방문 열어놓고 워낙 시끄럽게 떠들어서 다른 투숙객이 항의를 했다. 이건 정말 나라 망신도 이런 나라 망신이 없는 것 같은데 폭행을 한 당사자 지금 박종철 부의장은 부의장직에서 물러나고 자유한국당을 탈당을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얘기는 군의원을 계속하겠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뭐 시민단체가 고발까지 해가지고 우리 경찰도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속지주의가 있고 속인주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캐나다법으로도 처벌될 수 있지만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속인주의에 의해서 한국에서도 처벌을 갖다가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에 맞습니다. 예. 피해자는 지금 아까 교포니까 네네. 지금 미국 시민권자라고 들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까? 상관없고 한국 사람이 어디 가서 범죄를 저질렀든지 간에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법에 의해서 처벌을 갖다가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해 보았을 때는 지방자치법에 주민소환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방자치법에 그 주민소환을 갖다가 더 구체화한 게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 주민의 3분의 1이 투표하고 투표한 사람의 절반이 찬성을 하면 이 사람이 직을 갖다가 상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예천군에서 한번 본보기로 이렇게 무리를 빚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한번 주민 소환해 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지금 뭐 한 의원은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다른 의원들한테 얘기해서 연수비 전액 반납하는 것까지 얘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정도로 끝날 사안이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청원 게시판도 굉장히 뜨겁고 의원들 지금 뭐 국민들 돈 써가지고 나라 망신시키냐 갑질만 하냐라고 해서 전원 사퇴하라 지금 이렇게까지 지금 분위기가 지금 달아오르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예천군 의회 살림도 그렇게 뭐 넉넉하지는 않았던 모양이에요. 해외 연수 갈 만큼 넉넉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230개 정도가 있는데 예천군은 그 중에서도 216등인가 하거든요. 그 재정 자립도가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14명이 갔는데 6,100만 원 썼다고 하거든요. 1인당 440만 원인데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이제 그 군의회나 소위원회나 아니면 의장이 그 명한 경우에 공무일 경우에 그 여비를 갖다가 부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누가 봐도 요번에 갔던 것이 말은 연수이고 뭐 공무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놀러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그 6,1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연히 다 환수가 되어야 되고 그 이상의 책임을 갖다가 부담해야 될 겁니다. 기초단체 중에서 재정 자립도는 200위권이고 해외 출장비는 전국 2위권이다. 이렇게 지금 자막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어이가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고서도 일정에 차질이 생길까 봐 현지 경찰에게 별일 아니다 이렇게 사정을 오히려 했던 가이드 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 직에 대한 어떤 책임감 때문에 이런 모멸감을 참았을 겁니다. 반면에 그를 때리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 의원은 지금 그 직을 유지해서 무슨 의정활동을 얼마나 바르게 하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이런 일 예천군 의회뿐일까요? 지금까지 정혁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